어쨌든 10달 동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왔는데 너무 이게 이생실 새까맣잖아요. 전기 새까마니까. 전기 안 오니까 새까마니까 설사인 줄 알았는데 피를 싸는 거예요. 피를. 그 다음 하도 나는 청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도전련병원 봉천동에 있어요. 거기 갔기 때문에 그래도 살았어요. 나절로 걸어 한 발짝 두 발짝 걸어서 갔는데 앞이 새까만 거에 너무 이렇게 피를 쐈으니까. 근데 마당에 가서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그 다음에는 정신 다 잃어서 몰랐는데 의사들이 사치실 같은데 비 막 새요. 병원이라는 게 비 막 새는 이런 데다가 갖다가 눕혀놨어요. 죽는 줄 알고. 그런데 제가 이 세상을 살자고 또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그 다음 닌겔 놔줬는데 닌겔 어떻게 하지? 이 맥주병 있죠? 맥주병 거꾸로 이렇게 따라놓고 여기다가 지혈지세를 놓는데 여기 피가 너무 여기 혈관이 가니까 들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니까 가슴이 저리 올라와서 또 막 불렀어요. 그렇게 여자들이 완전히 거기서 몽땅 여자애들 아가씨들이 발바닥 껍질 깨지지. 그 중국에 갔다. 왜 중국에 갔냐고 조그만 애들이 그래. 그 다음에 남남 역전에다 몽땅 피워놓고 뭐 군중 심판한대. 그러니까 군중 심판하는데 그 애들 요런 애들 가득 갔어요. 역전이니까 부끄럽지도 않더라고요. 나는 내 먹자고 살고 가는데 너희들 마음 계속 치겠으면 치고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더라고요. 그래 떳떳하더라고요. 나는 그 보안원하고 막 말했어요. 그 중국에 가면 계란도 먹기 싫어 안 먹는다고. 어떤 사람들 인자에만 먹는다고. 그러니까 보안원이 부러워서 이래 야야해 부러워서. 그러니까 북한 땅에 얼마나 지금 굶고 있어요. 전 국민은 뭐 보이지도 않도 죽물 먹어요. 어랑쪽 같은 거는. 죽 먹고 살아요. 그런 김정은이 일당만 지금 잘 먹고 배 퉁퉁해가지고 뭐 먹고 사는 거 몰라요. 그놈들은. 그저 오직 전쟁 준비. 그저 무기만 만들어가지고 이 남한하고 해서 이기자. 이거 다 먹자. 이 사상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거기 어디면 거기 가서 뭐 통일이요 뭐요 평화 그거 가짜잖아요. 그 앞에서 자기 형님을 막 죽이는데 자기 형을 죽이고 자기 매를 죽이는 이놈한테 가서 뭐 원래서 예 거기 가서 예 국정거리 문재인 그게 뭐예요 그게. 응? 솔직히 말해서 그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일부 우리 탈북자들도 그걸 지금 야 이제 통일을 한다 야 그러지 말라 문재인 통일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응? 우리가 거기서 몇 번 써갔어. 눈물 흘리면서 응? 거기서 먹지 못해서 중국에 와서 그래도 먹고 살자고 헤매고 남의 집에 가서 쌍일하고 싹발레라고 이렇게 사는데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아직까지도. 그럼 문재인 뭐 우리 통일할 것 같아요? 흡수 통일라 당하지 말래. 그 북한에 김정은인데 넘어나가지 말. 다 죽어요. 다 죽어 우리가. 응? 그 말 듣다가는 솔직히 말 정신 차려야 돼. 우리 그 북한에 가서 이 여성 인권이란 거는 인권인 게 아니라 아주 노예예요. 북한이. 김정은이 노예예요. 그걸 모르고 무슨 이제 통일을 한다고? 그러지 말고 김정은이 무식해 그거 하나 싸서 딱 죽였으면 좀 일이 날 것 같은데 한 놈도 나서 일이 없어요. 나는 무섭겠어. 딱 싸서 죽였으면 무슨 일이 나든 나겠는데. 야 정말 너무 원통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바본지. 나는 내 생각에 이래서 여기 그 강주 그 사건 때 막 참 목숨 내걸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북한은 무슨 5명이 썩은썩은해도 어느 사이 다 알아차리고 다 됐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속상하죠. 저는 속상해요. 우리 이경호 선생님 너무 말씀 잘하시죠? 청와대 대변인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가서 청와대 대변을 해 정신들이 좀 차리지. 정말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의 삶, 너의 삶, 그 중에서도 특히 연약한 여성들이 중국과 북한을 넘나들면서 겪는 정말 인간 이하의 그 고통,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21세기 현대 자유대한민국의 비극이겠죠. 다음은 김정은에게 보내는 편지를
김종국 국제 팬 망명 북한 작가센터 이사장님께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몇 마디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북한에 있을 때 동여맹에서 학습 강사를 했습니다. 학습 강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실록을 배워주고 또 받아내고 학습시키고 이런 학습 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굶어서 막 이틀씩 남편 눕고 아들 눕고 제가 눕고 딸 눕고 이렇게 나란히 누워서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이렇게 며칠씩 굶으면서 애들은 겨우 일어나서 벌렁벌렁 기어서 물떡에 가서 매달려서 물을 퍼 마시는 것이 다였어요. 진짜 먹을 것이 그러면서도 제가 밤에는 애들한테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에서 한일 무장투쟁식이 빠지산들이 식량을 조달하지 않아가지고 일주일씩 굶었다. 우리는 아직 일주일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애들을 9살짜리, 5살짜리 애들을 계속해서 설득을 했어요. 혁명 역사 공부를 시킨 거죠. 우리는 아직 집이 있다. 한일 무장투쟁식이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산속에서 숨어서 이렇게 사셨다. 우린 집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이렇게 위로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편을 심을 때였어요. 우리 딸이 아편 진 따러 갔다가 와서 사탕 다소알을 내놓는 거예요. 사탕 다소알이 다 촉촉이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니까 애들이 공부 마치고 오후에 진 따러 가가지고 나란히 서서 앞에 한 애가 칼로 칼집을 내면 뒤에 여자애가 따라가면서 아편 진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리 딸이 거기서 쓰러졌어요. 아편 진에 취해가지고. 근데 그런 애들이 많나 봐요. 내 귀퉁이에 군대들이 서가지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쓰러지니까 애를 끌어내가지고 밭머리에서 진흙물을 먹이고 진흙물을 타가지고 진흙물을 한 바가지씩 먹이고 사탕 5알을 준 거예요. 근데 얘가 거기에서 사탕 하나를 먹으면 우리 식구가 시어머니까지 5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먹는 것처럼 입에다 넣었다가 하나를 빼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와가지고 5알을 하나씩 저녁에 그거를 우리 식구들한테 아버지, 엄마, 할머니, 자기 동생하고 5이 우리 하나씩 먹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견뎠는데 언제면 우리가 입학을 먹을 수 있냐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얘가 계속 정신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도 듣지 못하고 이 애가 계속 정신을 잃는 가정에 하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딱 한 번만 입학을 실컷 먹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얘를 9살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밥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구나. 곰곰이 서서 그 애를 마주하고 생각을 해봤죠. 설 명절이나 언제나 정말 손님이 올까봐 밥을 따로 떠서 넣고 우리는 잡곡밥을 먹고 빨리 먹어라 손님들이 볼까봐 그걸 빨리 먹어라 해놓고 제가 그 밥을 감춰놓고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밥을 이렇게 대접하고 그 밥을 저녁 때까지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정말 제가 우리 애를 밥 한 번도 배불리 먹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엄마로서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탈북을 했습니다. 탈북을 했는데 중국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왜 이제 왔냐고. 너네 김정일이는 왜 2천만 명도 못 먹여서 그러냐고 막 욕하는 거예요. 제가 막 주위를 둘러보면서 누가 듣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이 입을 막았어요. 우리 장군님 욕하지 말라고. 우리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 도당들이 우리를 책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굶는 것이지 우리 장군님 우리 인민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밤낮으로 고생하는 줄 아냐고 이러면서 그 사람 말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이구 다 굶어서 이렇게 남이 나라까지 오는 주제에 무슨 김정일이를 옹호해서 이런다고 저를 막 비웃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그 밤도 한 1시까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싸웠어요. 1년이 지나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먹으니까 제가
그 살찌고 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김정일이하고 김일성은 원래 체질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잘 먹으니까 진짜 살이 찌고 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정말 이 김정일, 김일성한테 속여 살았구나. 내가 36살에 그 북한을 넘었는데 너무 그 36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원통하고 속여 살아온 것이 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땅에서도 중국에서도 이게 글도 쓰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와서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라고. 예, 침묵하는 것은 공범. 예, 제가 만약 여기서 입을 다물고 있거나 정말 두려워한다면, 김일성, 김정은 두려워한다면 저도 같은 공범인 겁니다. 지금 그 땅에서 우리 아이들처럼 그 고생하는 애들, 굶주리는 애들, 추위에 떨고 얼어 죽는 애들, 꽃제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러면 그 세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글을 써가지고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여자로서 제 자식들이 물에 빠질 때 어느 엄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느 자식이 굶어 죽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김정은,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과 똑같은 그런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북한 주민들한테 자유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우리 다 같이 북한을 알리고 북한의 정체성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김정은에게 직접 제가 편지를 읽어 보내겠습니다. 김정은에게 보내는 편지. 당신은 이 편지를 읽지 않겠죠. 당신에게 이 편지는 갈 수가 없겠죠. 그래도 언젠가는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편지를 쓰게 되네요. 당신에게 이 편지를 쓰는 순간만큼 당신을 최악의 독재자도 아니고 북조선의 위대한 수령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싶군요. 그래야만 당신과 진실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김정은 씨, 당신은 현재 한반도의 북쪽 땅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겠지요. 당신은 북한 주민들이 부르고 싶지 않은 당신의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할 수 있겠지요. 당신은 또 주민들이 보고 싶지 않은 당신에 대한 영화를 억지로 보도록 할 수도 있겠지요. 당신은 주민들이 배우고 싶지 않은 당신의 사상을 강제로 배우도록 할 수 있지요. 당신은 주민들이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없도록 할 수가 있죠. 당신은 주민들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당신만을 위하여 일하도록 할 수가 있죠. 당신은 북조선 주민들을 굶겨 죽일 수도 있고 당신이 주는 것만 먹도록 할 수가 있죠. 당신은 누구든지 수용소에 보낼 수 있고 누구든지 처형할 수 있죠. 당신은 마음만 먹으면 전쟁도 불사할 수 있고 전 세계 어디든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나 당신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을 증오하는 주민들의 마음까지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당신이 아무리 잔혹한 고문을 해도 당신을 북조선의 진정한 지도자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주민들의 생각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들이 지금까지 북조선 주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후손 만대까지 감추기 위해 당신들을 칭송하는 수많은 동상과 혁명사적지, 혁명 역사 기록물들을 남기겠죠. 그러나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해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한 범죄 리스트의 챔피언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당신들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와 만행들은 아직 인류 사상 전례가 없는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전례가 없는 진실이니까요. 김정은 씨,
늦었더라도 이제 당신만의 길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스스로 권력의 자리에 물러나고 북한 주민들에게 당신과 선대 수령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하여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그럴 때 반세기가 넘게 이어진 분단의 비극도 끝장낼 수가 있죠. 하지만 당신은 이러한 선택을 두려워하겠죠. 당신의 이러한 선택에 대하여 아쉬워하겠죠. 그러나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미련을 버리세요. 그것이 당신을 파멸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 가문의 범죄를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2018년 5월 4일 탈북민 김길동순 이상입니다. 이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야 되겠네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꼭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북한 자유주간 그 대회장이신 슈잔솔티 여사님께서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Well, I just want to thank these brave women for their amazing testimonies. 여기서 이렇게 용감하게 지원해 주신 여러분의 지원 정말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And I would want to thank International PEN for sponsoring this event. 국제 팬 망명 북한센터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Especially Lee Gil-won, who's been opening the doors and giving the opportunity to so many brave North Koreans to be able to tell their stories.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던 이기로한 사장님께도 또 정말 감사드립니다. And also Gil Myung Lee and Jang Hae-sung for helping organize this too. 이지명 또 이사장 대표님과 또 장혜성 이사장님께도 또 감사드립니다. And of course Dr. Lee An-ran, who's been such a champion for so many years. 그래서 오랫동안 또 힘써주신 이해란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I know we always think of poetry as fiction. 사람들이 이제 시를 이야기할 때 시가 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But I think in the case of the poems from the people that have survived the regime, it's definitely non-fiction. 그런데 이렇게 살아남은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시고도 생존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픽션, 그러니까 문학이 아니라 비문학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And I think that their voices and the beautiful poems they've written, the beautiful testimony that they've written is a real testament to the strength of the human spirit.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읽어주신 여러 가지 시와 또 이야기들은 인간의 안에 얼마나 강인한 그런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And as you know, in North Korea, there's no literature, there's no music, there's no entertainment except all the music, all the literature, all the films, are meant to glorify the dictator.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는 어떠한 음악도 어떠한 문학도 어떠한 시도 없습니다. 오직 독재자를 찬양하는 음악과 독재자를 찬양하는 문학, 독재자를 찬양하는 시만 있을 뿐입니다. And I do absolutely believe that it should be required reading in South Korea, and especially people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is nonfiction, the Commission of Inquiry's report that determined that North Korea Kim Jong-un is committing crimes against humanity. 그리고 저는 한국 정부가 꼭 읽어야 하고 한국 사회가 꼭 읽어야 할
글에 바로 이 유엔에서 발표되었던 UN COI 리포트, UN 반인도적 범죄 리포트 그 안에 김정은이 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o I just want to make two points. You know, the theme of North Korea Freedom Week is the truth will set them free. 두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이번 북한 자유주간의 주제가 자유가 그들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리라입니다. And it's incredible the timing, because while the whole focus of North Korea Freedom Week is on the truth will set them free, focused on the information getting into North Korea and the work of the defectors to spread the truth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through all means possible, radio broadcasting, balloon launches, by land, air, and sea. This has been the focus of what we wanted to do during North Korea Freedom Week. 그렇기 때문에 또 참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올해의 북한 자유주간은 하늘과 땅과 또 바다를 통하여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북한으로 정보를 들어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And I absolutely believe that the timing, because who would have thought when we set up and announced North Korea Freedom Week months ago that the Moon Kim Summit would be right at the eve of North Korea Freedom Week. 그래서 굉장히 시기적절했던 것이 저희가 몇 달 전에 벌써 북한 자유주간을 28일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바로 전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And so the second point I want to make is that I do believe, and you all cited this several times in your testimonies about crying out to God.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해 주신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북한을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And one thing we did different this North Korea Freedom Week that we've never done before is we actually had an international day of prayer and fasting for North Korea, and people all over the world, in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participated in that first day. 그래서 올해도 지난번과 제가 다른 행사를 한 가지 한 게 있다면 북한을 위한 국제 기도와 금식의 날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북한의 구원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And also there was a 40-day prayer event that's launched the day after the second day of North Korea Freedom Week that's going on right now, 24 hours. For 40 days. 그리고 29일부터는 저희 파주에서 북한을 위해서 40일간의 기도회가 또 열려서 매일 아침과 밤으로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o what may not be possible by man is certainly possible through God, and I believe that all the prayers and all the voices and the speaking out, I just want to encourage you because I absolutely believe we're coming close to the end of this regime.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좀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목소리를 내고 또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o I know your prayers are being heard in heaven.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꼭 응답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nd I just want to encourage you and thank you so much for your amazing and powerful testimonies.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유박한 아버지 자유박한. 네, 참으로 수고 많으신 우리 수산서 비여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그러면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 뒤에 지금 이 조각가 분이신데요. 방주엽 작가님 오셨습니다. 북한에서 고문으로 살해당한 오토 원비어 사모님이 많은 부분 완성이 됐고요. 지금 탈북 소녀상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기증해 주시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지고 나오실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내려가세요. 네. 여기 그냥 앉아. 그래요? 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 뒤에 오토 원비어 상하고
뼈보다 매금이 상도 같이 여기 가져다가 좀 이렇게 넣고 보여드리죠. 예, 제가 방주엽 작가님은 평창 올림픽 개막식 날 평창에서 만났습니다. 이분께서 그날 오토 원비어 상을 만들고 계셨는데 이번에 북한 자유주간 기념해서 이렇게 탈북 소녀상을 제작하실 의사가 있으시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 제가 뭐 말씀드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뭐 부족하지만 이렇게 좀 허락해 주신 그 쇼트 여사님 이하 관계자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유명하거나 대단한 작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뭐 조각을 전공한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이 없어가지고 눈앞이 깜깜합니다. 갑자기 지금 이 조각은 그 박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권유하셔가지고 제가 좀 급하게 제작을 한 겁니다. 인터넷에서 탈북이라는 사실은 그 아이예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데 누워 있는 그 아주 죽음을 눈앞에 있는 그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세워봤어요. 생명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정한 이런 작업을 했고 지금 여기 보면 오토원비하고 이것도 어제 제가 갑자기 급조했는데 일본의 그 대표적인 그 납북된 그 매국미 13살에 납북된 매국미를 제가 표현해 왔습니다. 마침 지금 그 유엔의 아마 매국미 부모님과 오토원비어 부모님이 만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어떤 그 홍보하고 볼튼 안보보좌관과 어떤 미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이거 만드시는 작업 과정을 조금 보여주실 겁니다. 어떻게 만드시는지. 이게 지금 남자같이 생겼죠? 여자인데 너무 살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남자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나도 여자이고 싶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여자이고 싶죠. 아름다움을 누구나 향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북한 여성들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이렇게 이제 그 정말 이 뼈만 남은 얼굴을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있죠. 이거 조금 작업해 주세요. 예. 사실 오토원비어 저 청년은 평양에 가기 전날 저희 그 능남밥상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갔습니다. 빨간 그 잠바를 입고 왔었는데 아주 활발했고 그 북한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말라. 내가 가지 마라. 거기 무서운 데다. 그랬는데 재미있다고 평양에 가서 1월 1일 명절 쓴다고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처음에 얼굴 나왔을 때는 놀랐어요. 뭘 못 알아봤어요.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얼굴이 해맑고 아주 잘생긴 얼굴이었는데 맞아서 그랬는지 왜 부어서 그랬는지 이렇게 얼굴이 모습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사진 보니까 그 어떤 몸비였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아쉽게 그냥 이 뭐 미국 청년들이 평양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진을 안 찍었더니 저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이제 제가 오토원비어 아버지 회사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대신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편지도 전달하고 또 이게 그 오토원비어를 추모하는 이 파란 리본을 좀 전달하고 오토원비어 그 묘지에 가서 묘지가 비석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거 꽂아놓고 이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 파란 리본은 그래서
오토 원비어처럼 북한에서 수없이 고문으로 죽어간 북한 주민들을 함께 우리가 기념하는 파란 리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노란 리본하고 비교하는데 노란 리본하고 아예 다른 겁니다. 이거는 북한의 악마의 고문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분들의 영혼을 달래주고 또 그분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 길은 오직 북한의 김정은 악마 이 공산 왕조 정권을 제거하고 거기에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 지역으로 스스로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 그 이경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쳤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독재자 악마와 지금 너무 좋아서 날뛰는 이 정부를 바라볼 때 저희들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고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주혁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탈북 선녀상을 만들어서 이거 우리 꼭 중국 대사관 앞에 꼭 세웁시다. 그래야 되겠죠? 네. 지금 위안부상은 지금 온 천지에 지금 만들어 세우고 있는데 이 여코다 미구미 이 상은 꼭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아베 총리에게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 어떤 원비어상은 지금 미국의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기증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희생된 사람들을 잊지 말자는 한국인들의 탈북인들의 이 소원을 미국에도 저희들이 전달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이거 이렇게 흙으로 붙이는 겁니까? 예. 이런 차력이 아니고 예. 기름흙이라고 해서 기름흙. 유토라고. 예. 아 이걸 어디에서 구합니까? 이거는 화방에서 팔. 아 팝니까? 아 이게 돈이 많이 나 들어갈 텐데. 제가 조금 전에 떨려가지고 말씀을 예 다시 하십시오. 가기 전에 정말 김용환 선생님 제 아까는도 못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북한의 인권이나 탈북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고 앞으로 북한 인권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고 계시지만 이제 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방주혁 작가님께서는 들어가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망명 팬센터 이사장님이신 이기려 선생님 모셔서 아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까지 나오게 우선 북한에 살지도 않고 한국이도 아니면서 이 북한 인권에 관해서 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수잔 솔트여사에게 정말 거듭 감사드립니다. 제가 망명 북한 작가팬을 구성하는 데 일조하고 그동안 시간 거의 한 7, 8년이 지났는데 제가 우리 정부나 하고 싶은 관계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북한 문제를 인권 문제로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정권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라고 수없이 제가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말기에 북한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기조를 세우다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무슨 일인지 자꾸 북한 정권하고 뭔가 지금 한 1분만 더 길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산중에서 곰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만약 칼 하나 가지고 있다면 싸울 수가 없으니까 죽어라고 도망을 가든가 아니면 죽은 척해서 곰의 처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곰을 쫓아내는 방법은 엽총이 있으면 됩니다. 엽총. 방 쏘거나 아니면 위협을 하면 곰이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곰에게 무기를 구하지 않고
고음 앞에 가서 우리 싸우지 말자고 얘기한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지금 우리 그 정부 당국에서 하고 있는 일, 그래서 제가 심히 못마땅한데 정말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로 북한 문제로 접근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짧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나는 여자이고 싶다 현실 문학을 통해 바라본 탈북 여성들의 인권 이야기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